자,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유난히 그 보험 설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 뭐 가로놓기라든가 아니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뭡니까? 사람의 생애, 그러니까 뭐 출산, 성장,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독립시키고 나면 노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단계적인 변화를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 인생 주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이제 확정적인 사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임의적인 사건들이 있고, 앞에서 제가 얘기한 불확정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리스크,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거는 방금 얘기했던 뭐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확정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임의적인 사건인데 얘네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얘가 중요한 거죠. 리스크, 그렇죠? 그럼 리스크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 가지로 나눈다. 뭐야? 인, 재, 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렇죠?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우리 리스크 세 가지 뭐야? 인, 재, 배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그럼 인적 위험, 사람과 관련된 위험들은 부부의 조기 사망, 부부의 장기 생존. 오래 사는 게 왜 위험이지?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위험한 거죠. 돈 없이 오래 살면서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근데 아프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서울역에 박스 깔고 자야 되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되고요. 가족의 질병과 상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주된 소득자의 실업.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람과 관련된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위험 관련해서는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부동산에 발생한 화재라든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동산에 생긴 손해들, 그러니까 화재나 도난, 뭐 이런 것들이, 재산 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뭐 우리 집에 불 났다. 그럼 우리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원상복구 비용이 직접 손해다라고 이제 본다면 사실은 우리 집을 수리하기 하는 동안에는 나는 뭐 여관에서 지내야 된다든가 친척 집에 거주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났어. 그러면 그 상가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기간 동안은 난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업 손실. 그렇죠? 그래서 임시 거주 비용이나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요건 간접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 위험은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 배상 책임 위험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남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직업활동, 사업활동을 하다가 남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어떤 일상활동이나 레저활동을 즐기다가 남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배상 책임 위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배상 책임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 리스크는 세 가지, 인재배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부분의 라이프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사하고 있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리스크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어떤 질문표, 여러 질문표에 답하는 방법,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여러 가지 뭐 플로우 차트라든가 현장에 직접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위험을 왜 확인해요? 위험을 확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그 위험을 무의식적으로 보유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무의식적인 위험 보유 최소화를 위해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질문표, 체크리스트, 플로우 차트, 현장 검사 이런 여러 가지 위험 확인 방법들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동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내 주변에 도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손실을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손실의 크기, 그렇죠? 어떤 심각성, 규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 규모가 얼마야? 1억 원, 2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해의 크기. 자, 그다음에 이 발생 가능성. 이 발생 가능성은요. 확률이에요, 확률. 내지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빈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실의 크기나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위험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손실의 크기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손실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그 위험을 치명적인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인 위험 이렇게 구분합니다. 치, 중, 일로 구분하는 거죠. 치, 중, 일. 그죠? 치, 중,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뭐 치명적인 위험이 제일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위험은 다른 위험보다는 우선적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치명적인 위험의 키워드는 뭐냐? 파산.
내가 이 위험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 그죠? 이게 이제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조기 사망, 장기 생존, 내가 집 한 채 딸랑했는데 그 집에 불 나가지고 홀라당 탔어. 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남한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위험은요. 키워드가 차입이에요. 차입. 이 위험은 내 돈 갖고 해결이 안 되고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위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업. 이게 중요한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에서 잘렸어. 그래서 실직 상태다라고 한다면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비 어떻게? 일단 돈을 빌려서라도 생활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3개월이든 몇 달이든 간에 일단 빌려서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구직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위험이 되겠고 별장의 화재라든가 자동차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치명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위험에 해당이 된다. 자, 일반적인 위험은요. 내 돈 갖고 해결이 가능한 거.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보전인데 내 돈 갖고 보전이 가능한 거. 뭐 유리창이 깨졌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유리창 갈아 끼면 되는 거죠. 새로 구입을 해다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치, 중, 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치명적인 위험의 키워드는 뭐야? 파산. 중요한 위험의 키워드는 뭐야? 차입. 일반적인 위험의 키워드는 뭐야? 보전.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은요. 우리 이제 크게 보면 위험 자체를 통제하는 위험 통제 기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통제하는 기법이 있어요. 손해 통제. 자, 그다음에 그 위험이 발생해서 그 손해가 나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복구할 거냐? 복구 자금을 준비하는 위험 재무 기법이 있습니다. 돈 갖고 해결하는 거죠. 재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험 통제, 손해 통제, 위험 재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위험을 통제하는 기법은 다시 위험 회피하고 위험 보유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잖아요. 우리 위험 회피는요, 아예 그 위험을 피해버리는 거야. 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나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워. 비행기 안 타면 돼. 그죠? 그게 이 위험 회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위험 회피는 내가 굉장히 쉬운 선택지입니다. 아예 안 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고 싶어. 근데 난 비행기는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는 안 위험한가요? 배도 위험하죠. 세월호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위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인데,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공장 신축을 포기한다. 그럼 아예 홍수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험 회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험 보유는요, 그냥 내가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험 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위험 보유가 있고 적극적인 위험 보유가 있습니다. 그럼 소극적인 위험 보유는 뭐예요? 그 위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그냥 몰라서 보유하는 거. 이게 이제 소극적인 위험 보유죠. 자, 적극적인 위험 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위험이 있는지 알아요. 근데 위험 회피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위험 회피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위험 보유는 알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위험 보유는 알고 보유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소극적인 위험 보유는 내가 모르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극적인 위험 보유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손해 통제인데요. 이 손해 통제의 기법은 이 적극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인데, 이 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그 빈도 통제하고요, 강도 통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빈도는 뭐지 이게? 빈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발생 가능성, 발생 확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는 뭐야? 손해 강도는 우리 손실의 규모, 손실의 심각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빈도, 가능성, 확률 이런 것들은 어떤 사고의 원인을 계산해서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재라든가 건강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금연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빈도 통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금연한다고 해서 내가 병을 완벽하게 예방하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금연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느냐?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 빈도 통제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손해 강도 통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집에 불 나는 것에 대비해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소화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달려오기 전까지 일단 화재 경보가 울렸으니까 소방차가 빨리 달려올 수가 있고요.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불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 규모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해 강도 통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손해 빈도 통제, 손해 강도 통제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돈 갖고 해결하는 게 위험 재무입니다. 자, 위험 재무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야? 복구 자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구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상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험에 대비해서 별도의 위험기금을 따로 적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약간의 돈을 미리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위험관리기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먼저 고빈도 고강도 위험 뭡니까? 굉장히 자주 발생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발생할 때마다 손해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럼 이게 너무 심각한 위험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 빈도 자주 발생하니까 이 빈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그러면 강도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자주 발생하고 이게 그 손해 규모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심각성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 그 심각성이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빈도도 너무 높고 이런 것들은요. 이 위험 재무 기법을 쓰기 위해서도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을 들려고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예 고빈도 고강도 위험은요. 그 위험 자체를 회피하는 기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위험 회피.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저빈도.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어쩌다 가끔 한 번 발생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손해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러면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보험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빈도 고강도 위험은 뭐야? 보험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자주 발생하는데 강도가 약해. 자주 발생하는데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손해 규모가 좀 미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자주 발생하는 거 요거 빈도를 줄이려는 좀 노력을 좀 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발생하더라도 손해 규모가 미미하니까 그냥 내 돈 갖고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그 위험 재무 기법으로 할 수 있는데 위험 재무 기법 같은 경우도 내 돈 갖고 해결하는 자체 조달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냥 경상비를 써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빈도 저강도 위험 잘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손해 규모도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어떤 기법이 필요 없죠. 그냥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한 기법이 필요 없다. 그렇죠? 위험을 그냥 보유하고 있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그냥 내 돈 갖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리를 하시는데 어떤 그 지문 형태로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위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강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약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고빈도 고강도 위험은 어떻게 한다? 위험을 회피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빈도인데 고강도야. 그럼 외부에서 조달한다. 뭐야? 보험을 갖고 활용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고빈도인데 저강도야. 그러면 손해 빈도 통제와 함께 위험 재무 기법 중 자체 조달, 내 돈 갖고 해결해라. 그죠? 그다음에 저빈도 저강도 위험은 특별한 기법이 필요 없다. 내 돈 갖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기법 관련해서는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